자, 2차 시는 우리가 이제 제2의 물결, 급진주의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제1의 물결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강가했다는 문제점. 그러면서, 성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반성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물결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이게 젠더화된 체계를 이제 강조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 이제 차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남녀는 차이가 있다. 어찌되었든 차이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차이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차이가 생성됐다는 얘기죠. 좀 어려우신가요? 하여튼 자, 차이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봤지만,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쨌든 남녀의 차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부장적. 그러니까 이 제2의 물결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요. 근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뭐 제1의 물결처럼 뭐 사유재산제 때문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나왔다. 그거 간주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3의 물결은 남녀의 차이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녀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또 제3의 물결에서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먼저 자, 베티 프리단 이분은 이제 그 공부하시다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여성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왜 고등교육까지 받은 우리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해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죠. 예? 뭐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경력 단절이. 근데 이걸 여성들이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희 누나를 제가 설명드렸죠. 저희 누나가 뭐 여성치고는 뭐 그 당시 저보다 이제 10살 위신데 그 당시 하여튼 뭐 여성이 그 뭐 학교를 밝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균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1차 떨어지고 이제 성균관 대학을 갔고 그리고 어, 그 고등학교 선생이 됐고 근데 결혼하면서 과감히 그 선생집을 포기하지 경력 단절이죠. 그러니까 주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신비한 베티 프리다는 이것이 신비하다 이거예요. 이게 여성의 신비예요. 남녀 평등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경우에도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만큼은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있다. 우리 지금 그렇죠. 신기하다 이거예요. 여성은 왜 이렇게 왜 경력 단절을 아무 주저하지도 않고 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그 자녀의 교육은 이제 엄마의 것을 보고 좀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게 여성이 신비해.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제2의 물결 차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저 이야기했죠. 자, 이 차이의 시각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거다.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그다음 자매는 강하다. The personal is political. 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성 개개인이 성해방적인 인식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성평등 사회가 구축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정치적인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개개인 우리의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두 번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다는 왜 주저하지 않고 사표를 쓸까? 자,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사회화돼 가지고 우리가 여자는 결혼하면은 뭐 출산도 해야 되고 애 교육도 있으니까 사표를 써야 한다. 이것이 뭐 사회화됐다는 얘기죠. 사회화되었다. 큰 것이 우리 개개인에도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찌되었던 이분들은 생물학적 차이, 자, 섹스에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배웠죠. 섹스에서 가부장제가 형성됐다. 즉, 젠더를 중시한다는 거죠. 이 젠더가 가부장제가 젠더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차이의 시각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요 생물학적 차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자, 가부장제의 포인트를 두는 것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막스의 이론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기초해서 페미니즘을 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물학적 차이, 요걸 없애자는 것이 이제 급진주의예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 분들은 이제 성적 계급이라는 말, 섹스 클래스, 성적 계급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렇죠? 뭐 저기 원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하여튼 또 생성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래서 이제 슐라미스 이 파이얼스톤 이분이 이제 성의 변증법 이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각광받다가 이제 한방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이런 활동도 안 하시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지고 지금 하여튼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여튼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의 구분이 생겼고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게 되었다. 성 계급이 생겼다. 성적 계급이 생겼다. 파이어스턴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조건, 아까 됐죠. 섹스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의 해방으로 간다. 그래서 급진주의적인 주장을 내선다.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을 해. 그녀가 꿈꾸는 사이버네틱 코미니즘 공동체. 이분이 꿈꾸던 이제 사회, 그러니까 모계 사회 쪽 풍이다. 사이버네틱 코미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그분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제시하셨고, 또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제 케이트 밀레는 이분은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힐러리가 이제 지는 날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학을 단순히 국가 정부의 정책 등을 일컫는 것을 넘어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힘의 구조를 형성하는 관계 및 체제다고 하고 여성의 종속의 원인을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 규정하면서 남녀의 관계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정치적 구조로 이해했다. 그래서 섹슈얼 퀄리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간단해요. 자, 생물학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성이 종속당한다. 근데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나왔지? 섹스에서 나왔어. 섹스에 나왔어. 그러면 자,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처럼 출산수단을 사회하자. 이분들의 대안이에요. 자, 섹스야.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문제다. 여기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나왔다. 그러면 생산수단을
사회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얘기죠. 그것처럼, 이거 막스가 한 얘기고. 그러니까 출산수단을 사회하면은 돼.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공수정이. 피임, 낙태, 시험관 안기 등 기술혁명에 의해 출산수단의 장악을 통한 가족이나 가구의 형성. 그러니까 시험관하기. 그러니까 이제 마타포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아까 파이어스톤의 책을 보면 마타포이세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그 시험에서 도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율이죠. 사율을 보지만 정자은행에서 이제 정자를 사서 그 다음에 시험관에서 도킹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자궁 속에 노소 아이를 탄생시킨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출산 수단의 이제 장악이죠. 이게 바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바라는 하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어스톤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그 시험관 아기 도킹 이후에 자궁에 집어넣지만 인체로 집어넣지만 이제는 자궁 기계 그렇죠? 그게 마타포이세예요. 거기다가 놓으면은 나의 난자, 나의 정자를 거기다 놓고 거기서 애를 키우죠.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마타포이세. 이게 출산 수단의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예요. 낳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진주의예요. 애 낳지 말고 그렇다고 이제 어떻든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동력도 그렇고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냥 야 우리가 뭐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것은 즐기고 피임하면서 즐기고 그냥 애 낳을 때는 나의 남, 남성의 정자하고 시험에서 도킹해서 마타포이스라는 이런 자궁 기구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애를 낳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급진주의예요. 급진주의. 그래서 급진주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가족 개념, 성의 계급 문제, 남성 노동자 문제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술이 여성 해방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또한 기술 결정론에 관한 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간단하죠. 출산수단을 장악하라, 여성들이. 그래서 애를 낳지 말라. 동성애하고 필요하면은 사유리처럼 시험관하기에서 도킹해서 마타포이스에다 놓고 또 출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제2의 물결은 이러한 그 출산 수단의 장악이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자체에 초점을 두는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이제 대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이 가부장제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섹스보다는 가부장제. 물론 섹스에 의해서 가부장제가 나왔지만 이 가부장제는 섹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 이분들은 자 섹스에서 가부장제가 나왔지만 이 가부장제는 지금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채색됐다는 얘기예요. 채색되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는 걸 자본주의 가부장제라 그래. 그러니까 여성이 왜 종속되었냐? 자본주의 가부장제 때문에 종속이 된 거야. 이제 문제점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죠. 자, 그래서 자 가부장제는 아까 말한 마르크스 페미니처럼 사유재산에 의해서도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봤던 생물학적인 섹스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아니다.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데올로적으로 정치적으로 덧쓰이기를 했다. 덧쓰이기를 해서 탄생된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아까 막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바로 여성 종속의 원인이라는 얘기야. 원인.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여성 종속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다시 얘기해서 젠더화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상품의 이해에서 봤듯이 자본의 흐름에서 봤듯이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만히 보면은 막스의 페미니즘과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어떤 사람이 그냥 막스의 페미니즘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부장제야. 근데 그건 섹스에 의해서 단독으로 된 거 아니고 지금 퇴색됐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변질됐어. 그러니까 막스의 토대 결정론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게 탄생된 것이 자본주의 가부장제야. 그럼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뭐냐? 그죠?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뭐냐? 이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돌봄 노동이라 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죠. 가격을 형성하는데 C 플러스 더하기 V 플러스 M 이윤. V를 방지하고자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여성의 노동을 편의시켰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경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성을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예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남성보다 열악해. 그래서 저임금, 비정규직, 그 다음에 돌봄 노동, 직업을 가지 않은 여성들은 돌봄 노동에 치우치고 자본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비용 없이, 이게 뭐냐면 돌봄 노동이 하나의 생산 노동에 기여하는 것, 요것을 무시하고 생산 노동에 어떻게 기여하죠? 막스가 뭐라 그랬죠?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에너지가 이전해서 밀가루에서 빵이 나온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여성의 돌봄 노동이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생산 노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줘야 되지만 여성은 돌봄 노동의 역할이라는 것을 간주하게 되니까 임금을 안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부장제예요. 아까 이분들이 얘기했던 자본주의 가부장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게끔 채색된 거죠. 그럼 여러분도 저가 말이 반복되지만 막스의 토대 결정론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여성 종속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과 일터를 분리하면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파업, 파괴 노동의 역할을 한다. 아까도 했지만 남성의 저수지 역할을 해서 이 임금 저수지 역할을 해가지고 남성들을 파업을 파괴하는 노동의 역할, 파업 파괴 노동의 역할로 하면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춘다. 그렇죠? 둘째, 자본이 기존 노동의 재생산과 새로운 노동의 생산 비용을 거의 모든, 아까도 얘기했죠. 기가 빠져나가니까 생산 비용이 포함되지만 노동이 떠맡기면서 자본의 이익을 마음대로 증식할 수 있다. 증식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게 기가 빠지니까 돌봄 노동이 생산 노동에 포함되니까 나의 와이프의 가사 노동을 임금화하면은 뭐 내가 지금 학교에서 100원 버는데 우리 와이프의 가사 노동을 30원으로 책정이 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130원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0원은 너의 이건 이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성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30원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교는 나한테 130원을 줘야 되는데 30원을 빼고 100원만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여성의 이런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하면서 채색해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바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대안도 뭐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자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원인인데 자 그럼 어떻게 이걸 해체해가지고 성평등 사회로 올 것이냐가 또 이분들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원 체계론, 이론 체계론 하는데 이제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원 체계론입니다. 자, 둘로 나누니까 자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사회주의적 경제적 혁명이 오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 의한 정신혁명으로 이루어져야 이중으로 돼야만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해체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원체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없애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가죠. 아까도 했지만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 여성이 성이 평등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정신혁명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혁명을 해야 된다. 어찌 되었든 이분들은 자 사회주의로 안 가면은 성평등이 안 되는 거죠.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미첼의 이원체계 이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체계 이론. 자, 이 일리스 영의 이런 체계 이론은 그나마 좀 저희한테 이런 그 막스의 마르크스 페미니즘을 죄송합니다. 잠깐 소리 내서 마르크스의 페미니즘을 벗어나는 그런 좀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결혼이 경제적 협력 관계였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문제가 있죠. 그럼 중세봉건 사회는 경제적 협력 관계였나?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그러냐면 이제 농촌 사회 보면은 여성의 이제 노동이 없이는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의 협력 관계다. 그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는 지금도 우리가 농촌 사회 보면 여성의 노동 없이는 남자 혼자서 노동 못하죠. 협력 관계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일가 가정의 분리로 남성은 브레드위너, 여성은 하우스키퍼로 가정에 제한시켰다. 그래서 뭐 많은 문제는 있죠. 어찌됐든 이분이 강조하는 이 성별 분업. 자, 자본주의로 갔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갖고 정신혁명이 이연체로 했냐나 지금 현사에서 성별 분업을 해체하면은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해체된다는 얘기죠. 왜?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한마디로 하나로 종속된다는 얘기죠. 이런 측이에요. 어디로 종속돼? 성별 분업. 그러니까 성별 분업을 해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성별 분업은 이 성별 분업은 여성과 남성들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계적 성 역할을 분리하고 그 역할과 관계되는 의무를 가족 영역과 경제 영역에 구조화시키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성별 분업이 존재적이다는 얘기죠.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분의 실수죠. 이 구성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존재적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 성별 분업을 하려면 임금 투쟁, 임금 투쟁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미첼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만 아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성별 분업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성별 분업을 해체하는 임금투쟁, 임금투쟁이라서 뭐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별 분업을 해체하는 임금투쟁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럴 때 임금투쟁은 가부장제를 폐지를 한 일상의 투쟁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관계를 생산하는 데면서 정치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영의 이런 체계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 페미니즘,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회 구성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색채화되었다. 그러니까 젠더화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가부장제라고 했고, 아까도 했지만 뭐 돌봄 노동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이분들의 성의 해방이죠. 한 사람은 이연체로 가는 거고, 한 분은 아니야.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로 일원화됐어. 이게 성별 분업이야. 이 성별 분업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니까 성별 분업을 하는 해체시키는 임금투쟁. 그러니까 성별 분업을 해체시킨 임금투쟁. 여기에 임금투쟁은 아까 봤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것을 다 이분들은 이제 뭐랄까 포함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한계입니다. 이분들이 뭐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학을 또 깊게 못하니까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면 그냥 좋겠다 그러지만 사회적으로는 젠더화된 것이 채색화되면서 아까 뵀던 기피하고 그다음에 여성들 사회적 진출을 도리어 억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섹스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나온다는 이러한 위험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하여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이 이제 불평등한 거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차이의 정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정치라고 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할당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젠더 갈등에서 가장 지금 뭐 정점에 있는 거, 이 차이의 정치, 여자가 군대를 안 가. 차이에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제2의 물결은 차이의 정치라 그래요. 적극적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해가지고 차이를 인정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군대를 안 가.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대우적인 할당 제도. 이 할당 제도를 자꾸만 저희 나라는 그 여자를 대우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할당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이런 젠더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왜냐면 여기서 하면 여러분 너무 퍼지니까 할당 제도라는 개념은 안 써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이 차이의 정치가 바로 젠더 갈등에 아주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젠더의 주류야.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제2의 물결은 이런 차이의 정치를 강조했다. 젠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해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를 못하니까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보는 섹스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나왔다는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섹스가 나왔다. 그 보는 이런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제3의 물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